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춘하랍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다들 이런 생각 한 번씩 하시지 않으세요? 저도 너무 제 관상이 궁금한 거예요. 아직도 제 이 신점과 다주썰 안 보고 오신 분 있으시면은 꼭 한번 보고 오세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삼선이나 하신 정치인이셔서 자라면서 이 주변에 성공하신 분들이나 유명하신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진짜 많았는데 그 분들이 정말 다 풍수질이라든지 샤머니즘 이런 거를 많이 활용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천만을 앞두고 있는 파묘에 보셔도 진짜 몇 자리까지 신경 쓸 정도로 풍수 이런 거 진짜 무시 못하거든요. 뭐 신점, 사주 이런 것만 보러 다니다가 허영만 작가님의 꼴이라는 책을 보게 됐어요. 관상에 관한 만화책인데 제가 또 그런 거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오 신기해 이러면서 이제 읽게 됐는데 그 책 내용 자체가 관상가 선생님이 말씀 자체를 옮겨서 만화화 시킨 책이거든요. 느낌이 딱 왔죠. 이거 진짜 보러 가야겠다. 그래서 네이버 이제 검색을 했는데 상담료 자체가 5만 원 밖에 안 하고 요새는 신점 봐도 다 10만 원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강남 진짜 재벌들이 다닌다는 가주집은 무려 3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후기가 너무 안 좋고 반신반의했지만 저는 제 촉을 믿기 때문에 친한 친구랑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구독 좀 해주세요. 사주나 신점 보러 가면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으시고 관상은 진짜 남자분들이 많이 보러 오시더라고요. 다들 자기 미래가 되게 궁금하고 자기 관상이 되게 궁금하잖아요. 저는 워낙 그때까지 사주에 수천만 원을 들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워낙 그런 곳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과연 내 사주가 내 관상이랑 일치할까? 관상이라는 게 진짜 맞나라는 이제 의심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살아보니까 또 정치하는 아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겪어보니까 생긴 대로 산다라는 말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진짜 보면은 관상은 사이언스, 관상이 과학이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몇 시간 동안 대기를 하고 이제 저희 차례가 와가지고 친구가 먼저 봤는데 친구도 너무 잘 맞추시는 거예요. 특징들이 관상학적으로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굴을 통해서 결혼하는 시기라든지 직업 같은 거를 맞춰주시는데 제가 지금 8년 전에 보고 왔잖아요. 근데 그 8년 뒤에 진짜 그 친구가 그 시기에 결혼을 했고 그리고 그 친구의 뭐 앞으로의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상이랑 비슷하게 진짜 살아가고 있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친구가 너무너무 좋고 착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관상가 선생님도 정말 선한 관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더 믿음이 갔는데 그 친구를 먼저 보고 이제 저를 보는 타이밍이 왔어요. 이름 30%, 사주 30%, 관상 30%. 그 모든 게 떨어져 있지 않고 서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이름이 한글 이름인데 저는 이름에서 30%를 차감을 하고 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획수가 별로라고 이름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이름이 나라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이름이 되게 쉽고 제가 유학생활 하면서도 외국인들도 다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고 아빠가 직접 지어주신 한글 이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개념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마가 되게 넓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30살인데 30살 전에 시집을 못 갔을 거라고 그러면서 결혼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32살이었는데 그때 결혼 안 했거든요. 지금도 안 했지만 안 했다 말씀드렸더니 이마가 그렇기 때문에 30살 전에는 절대 결혼을 하지 않았을 거라면서 넓은 이마가 여자한테 있으면 그 옛날 학문에 의하면 약간의 교신이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중년운인데 제가 코가 약간 유전이어서 예쁜 코는 아니거든요. 코 성형을 안 했어요. 근데 그게 이 코가 좋은 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예쁘면 뭐하냐고. 팔자가 안 좋으면 그만 아니에요? 예쁜 것보다는 귀한 게 최고죠. 그래서 선생님도 이 코가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좋은 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형의 유혹에 맞닥뜨릴 때마다 아직도 안 고치고 있습니다. 결혼이 매우 늦으나 무조건 결혼을 할 거고 좋은 남편을 만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얼마 전에 올렸던 30만 원 사주도 그렇고 저는 어디를 가나 다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턱이 되게 아래가 얄쌍한 편이거든요. 근데 원래 관상학적으로는 이게 턱이 뭉구라처럼 막 이렇게 주걱턱이거나 이런 턱이 좋은 턱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선생님이 그래 턱이 없기 때문에 세하고 예리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림책 같은 것들 이렇게 샘플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선생님이 뭔가 하나 꽂히시면은 그 얘기만 계속 하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대화를 다시 이끌어와서 잡아드려야 되는데 진짜 누구나 궁금하잖아요. 약간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제가 이 새들의 왕인 매 독수리 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관상 학문 자체가 천년이 넘은 학문이라서 되게 가부장적이고 블로그 후기에도 보면은 여자가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후기들도 되게 많은데 저한테는 매상이기 때문에 지금 뭘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직장 다니고 있을 때였거든요. 직장 생활하기에는 아깝다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재능이 어차피 회사에만 좋은 일을 하게 될 거고 직장 생활을 하면 요직에 올라갈 수 있지만 사업도 가능한 상이니까 기능을 꾸려서 더 네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걸 하라고 저한테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결혼을 아직도 안 했잖아요. 저는 아빠처럼 성공하고 제 이름을 알리는데 훨씬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도 저한테 이 매예상은 아이를 키우거나 뭐 가정을 꾸리거나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고 남들이 시집가는 게 전혀 부럽지 않고 공명에 관심이 많고 나의 이름을 날리는 사회적인 욕심이 훨씬 많기 때문에 외로움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사회적 업적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그렇거든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뭐 매예상이 누가 했나 했더니 여자분으로는 그 심상정 대표님, 트럼프도 매예상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매예상이라는 거예요. 약간 구독 좀 해주세요. 이 관상으로는 아들만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 하나를 기가 막히게 키워서 굉장히 오래 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선생님이 뭐 동물 다큐멘터리 엄청 좋아하시는데 강아지는 뭐 15년, 10년 이렇게밖에 못 사는데 매는 무려 60년을 사니까 너도 매예상이기 때문에 정말 장수할 거고 남편 먼저 보내고 다 손자, 손녀들이랑 즐겁게 살다가 갈 거다. 이렇게 초년부터 말년까지를 쫙 이렇게 풀어주시면서 종이에다가 다 적어주신단 말이죠. 자식 운까지. 제 미래에 대해서 말년운까지 관상으로 알 수 있다고? 이런 게 너무 신기했는데 그때도 나이 많으면 많다고 하는 나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어린 나이기 때문에 뭐 그때도 못 몰랐는데 그렇게 미래까지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런가 하면서 그냥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매 독수리는 뭐 하늘을 날면서 정말 작지만 늑대까지도 잡을 수 있다면서 그래서 어떤 일도 할 수 있고 재능이 많으니까 그걸 꼭 활용을 하라고 저한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뭐에 꽂히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의 이름에 꽂히거나 어떤 사람의 뭐 관상에 꽂히면 그 얘기만 계속 한 40분 하시거든요. 제 친구도 한 40분 동안 한 가지 주제로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걸 들어가지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매 얘기만 하셔가지고 그 이후로 제 별명이 매가 되었어요. 저랑 친구랑 저랑 둘 다 머리가 되게 명석하고 영리하다라고 하셨는데 저희 둘 다한테 학벌로 성공할 상은 아니라면서 이 서울대 나온 사람들의 상을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웃겨가지고 아 우리가 그래서 그랬구나 라면서 위안을 삼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녀와가지고 입김이 있기 때문에 제 친구들이 제가 다녀온 데를 다 대부분 다 가거든요. 근데 다들 관상이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워낙 유명하신 선생님이시고 우리나라 대선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 눈 같은 거를 언론 매체들에서 항상 선생님한테 인터뷰를 하시는 곳이고 너무 신기했던 게 저만이 아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 친구에 대해서. 근데 외모로는 사람이 얼굴로는 모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왜 관상가 선생님이 제 친구의 특성을 이렇게 맞추시는 거 보고 아 진짜 생긴 대로 산다는 말이 맞다라는 생각에 너무너무 신기해. 뭐 예를 들면은 행색이 초라하게 다녀도 진짜 대대로 부자인 집안 친구들 있잖아요. 사실 원래 진짜 찐부자들은 티가 안 나거든요. 뭐 명품을 들어도 로고 없는 걸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뭐 졸부가 아닌 이상은 검소한 편이라서 그런 친구들도 정말 이 얼굴에서 부자라는 걸 읽으시고 혹은 또 겉으로만 되게 화려한 친구들이 있는데 뭐 별 볼 일 없다라는 거를 맞추시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 항상 이 좋은 것만 쓰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는 철학 자체가 가장 좋은 걸 쓰고 좋은 걸 바르자 이런 주의인데 그런 걸 또 얼굴에서 보고 맞추시고 제가 아시는 분은 조금 제가 봐도 절약하는 게 아니고 인색하다 싶을 정도의 남자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거기에 가서 그 얘기를 관상가 선생님한테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예체능인 친구들은 예체능 쪽이 나오고 직군이나 이런 건 맞추시는 거예요. 저도 되게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 좀 보는 눈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되게 행색이 초라하고 좀 그렇다 이런 분이 있었는데 대기하는 동안 남들이 보는 것도 다 들을 수 있거든요. 거기가 트인 교실 같은 공간이라서 그분이 의사라면서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멀었구나, 보는 눈이 멀었다 싶더라고요. 되게 신기했던 건 제가 정말 느끼기에도 정말 선하고 이 사람이랑 있으면 정말 나도 되게 맑아지고 좋다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다 거기 가서 참 선하고 착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들었던 친구가 한 3명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착한가? 또 재미난 경우는 학생 동기 중에 여자인 동기가 있는데 그 동생이 제가 갔다 온 얘기를 듣더니 직접 갔는데 그 선생님이 내가 여기에 월세를 얼마 내고 산다, 여기 몇 년째 있는데 그 학교 동기 동생 보고 당신이 여기 건물주랑 만나면 오빠라고 부를 거라고. 그래서 네? 이렇게 했더니 그만큼 얼굴이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못해도 이 정도 건물주는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 대박, 완전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되게 뭔가 힘들어가지고 저한테 회사에서 만났던 친구인데, 그 친구도 얼굴만 보면 기름이 밴들밴들 돌고 예쁘고 해서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친구인데 되게 힘들고 외롭고 이런 걸 맞추시면서 이름을 바꿔라라고 하셨대요. 왜냐면 얼굴을 바꿀 수는 없고 성형을 해도 얼굴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그날을 계기로 선생님한테도 이름을 받았나? 그렇고 다른 곳에서 또 이름을 받아가지고 이름을 바꿨는데,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 이름을 바꾸고 정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너무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되게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회사에서 같이 일했던 언니 같은 경우는 나이가 되게 많으셨는데 미혼이시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좋은 상인데 왜 아직 결혼을 안 했냐면서 연락처를 받아가셔가지고 나중에 진짜 왔던 손님이랑 소개팅 주선까지 해주실 정도로 선생님이 열정이 되게 넘치신다. 결국에는 진짜 만나진 않았고 실제로 지금은 결혼을 하신 상태입니다. 구독 좀 해주세요. 바로 여기는 여러분 신기원 간상소라는 곳입니다. 허영만 작가님의 꼴이라는 만화를만 읽으셔도 관상 보는 법 이런 걸 만화에서도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거든요. 재밌어요. 근데 뭐니 해도 제일 재밌는 건 내 얘기잖아요. 이곳에 가실 때는 예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선착순이거든요. 그래서 일찍 도착하셔가지고 문 앞인가 칠판에 이름을 적는 시스템인데, 선착순이라서 지방에서 오신다고 해도 그 선착순에 못 들면은 못 보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찍 가셔서 미리 이름을 잘 적어 놓으시라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름 적어 놓고는 주변에 카페나 이런 데서 대충 한 사람당 뭐 30분, 1시간이 걸리니까 그 시간을 대충 보셔가지고 그 주변에서 시간을 보내시다가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는 건대 쪽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선생님 책들이나 관상 만화 꼴도 볼 수 있는 공간이고, 근데 그 안에 앵무새가 2마리인가 살아요. 제가 갔을 때는 3장 안에 있었는데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알고 가시면 놀라지 않으시니까. 그리고 거기엔 제자분, 여자분이 계시다는 거. 부모님이 뭐 중고등학생쯤 된 자기 자녀의 사진을 가지고 오셔서 진로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고, 보통 점집에 비해서 남자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친구들끼리 우르르 와가지고 저도 한 번은 친구랑 보러 같이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앞에 그 친구 군단이 8명인가 와가지고 보고 왔어요. 그리고 또 주의하실 점은 선생님이 제가 8년 전에 다녀왔는데 지금 아마 80 후반이시라고 들었어요. 86세신가 그러신데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최근에 갔다 온 친구들 말로는 요즘에는 더 하나에 꽂히시면 그 얘기만 굉장히 많이 하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도 조금 그 부분은 우려가 되는데, 워낙 호불호가 강하신 캐릭터시고 점 같은 거 있는데 뭐 빼도 되냐 이런 질문했다가 좀 약간 혼이 났습니다. 그런 작은 티끌 같은 거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갔을 때는 칠판에 하면 안 되는 질문 리스트가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구독 좀 해주세요. 또 막상 나이를 먹어보니까 여유로움이라든지 선함이라든지 이런 게 얼굴에서 드러나다 보니까 더 이 관상에 대해서 좋아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뭐 이름도 중요하고 관상도 중요하고 사주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심상이라. 그래서 좋은 마음을 먹고 성격이 팔자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내가 마음씨를 좋게 쓰고 착하게 살면은 그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다.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심상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좋은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아직까지 제 신점썰이랑 제발들이 가는 10만 원 사주썰 영상 안 보신 분들 계시면 꼭 보고 오시고,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궁금해할 만한 재미난 썰과 정보들로 채워서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